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합의 기호를 배워볼게요. 자, 일단 좀 당겨서 보시면 오늘 이제 배울 녀석이 이거거든. 어때? 딱 그 책을 덮고 싶은 그 마음이 드니?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니, 우리가 참 지금 많은 것을 배워왔잖아, 수원에 와서.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저런 걸 하래. 근데 생긴 게 너무 험상궂어. 그지? 그래서 또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아, 그런 말 들어봤지? 이렇게 그 외모가 험상궂은 사람들이 딱 속이 따뜻하다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치? 마치 그 선생님처럼 얼마나 속이 따뜻한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굉장히 알고 보면 고마운 녀석이거든. 굉장히 따뜻한 녀석이거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거부감, 책을 덮고 싶었던 그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은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자,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자,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그 말들을 정리해 둔 게 밑에 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 됐니? 자, 이때 이런 표현은 수열의 일반항 AK의 K에 1, 2, 3 땡땡땡 N을 차례로 대입해서 더한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일단 어렴풋이 이해했다면 선생님과 같이 끊어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다음과 같이 썼는데, 자, 우리가 이미 요렇게 쓴 거 있지, 이거.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쓴 걸 뭐라고 부르자라고 배웠냐면 SN이라고 부르자라고 배웠어. 맞잖아. 배웠는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SN이라고 하는 놈을 합의 기호를 이용하면, 시그마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일단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 왜 했던 걸 또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분명히 얘기했잖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합친 걸 SN이라고 배웠는데 그걸 또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했는데 하니까 왜 똑같은 걸 또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지만, 생긴 건 비록 이러지만 굉장히 따뜻한 녀석이라고. SN이라는 거 깔끔하지, 그냥 저렇게만 쓰면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얘들아 불친절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친절한, 굉장히 생각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이 녀석을 이제부터 수열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자는 거야. 친절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거를 갖다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이, 지금 선생님 얘기를 다 했어요.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수열의 합을 이제부터는 SN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목적은 수열의 합의 표현 방식을 배우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보면, 자,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를 쓸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를 쓸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내가 이제부터 더하게 될 대상을 쓸 거야. 더하게 될 대상. 그리고 여기는 어디서부터, 그 대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지를 명시를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기호가 그런 것들을 더해줘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일단은 이 대상이라고 써놨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진행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시그마.
자, 여기 문제에서는 AK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에서는 AK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K라고 갖다 써줄 거야. 선생님 보통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AN, 그러니까 N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별로 의미가 상관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AN이라고 썼으면 여기 있는 식이 N에 관한 식이 나오면 돼. 그래서 만약에 2N 플러스 1이라고 했다면 N 대신 1 넣어주면 A1은 3이라고 하면 되고, N 대신에 2 넣어주면 5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N이랑 여기 있는 N이 같다라는 것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거를 AN이 아니라 AK라고 쓴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를 K로만 맞춰주기만 하면 똑같은 거지.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하든 AK는 2K 플러스 1이라고 하든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때까지는 AN을 쓰다가 갑자기 AK라는 표현을 쓸 거냐, 다시 얘기하면 수열의 일반항 K라고 표현을 할 거냐 라고 물으면, 자, 여기를 우리가 K는 1부터 N까지를 쓸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를 K 대신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K 대신에 여기를 K 대신에 N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N은 1부터, 여기 변하는 N 1부터 2까지 쭉 넣으면 돼. 그래서 N까지 넣어 달라는 거고, 이 N이랑 이 N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기 자체가 N이라고 썼다 보니 같게끔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기 그냥 K라고 써준 것 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누구를, 맞아요,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놈을 어디서부터, K가 1인 것부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어디까지, N까지 넣어서 다 뭐 해줘? 더해줘 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말을 좀 더 언급을 하면, 자, 선생님이 굳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쓴 이유는 AK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애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어떤 수열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썼어요. 뭐 K 곱하기 AK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이걸 나열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A1,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틀에 박혀있는 요것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제대로 된 표현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 대상 여기 있는 거,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야. 시그마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이 수열의 일반항 다시 뭐라고 읽었다고 선생님이? 시그마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 K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아. 변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변수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K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K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K라는 변수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그 다음 얼마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그 다음 얼마 넣어? 3을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넣어? 땡땡땡 N까지 넣어. 밑에다가 쓸게요. N 곱하기 AN까지 넣어서 이것들을 다 뭐 해줘? 더해줘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상황에 맞춰서 시그마 뒤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수열의 일반항이기 때문에 저 일반항을 변수에 맞춰서 하나씩 넣어주면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요? 시그마라는 놈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그마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표현을 시그마로 바꿔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시그마가 왜 고맙냐? 자,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 볼게요.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땡땡땡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놈을 우리가 뭐 29까지 더한다고 쳐볼까요? 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쓰지는 말자. 쭉 쓰자. 그냥 쭉 써볼게. 11 더하기 뭐 14 더하기 17 이런 걸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은 별로 불편한 게 없었겠지만 선생님은 하나씩 손으로 써내려갔으니까 이것도 귀찮아.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 그리고 심지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봐. 심지어 이 숫자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이 쓰는 느껴지냐? 이 글자에서 얼마나 귀찮겠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더한 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냐면 SN이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이 시그마를 나타낼 때는 표현 자체가 이 SN처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써줘야 돼? 누구를 더하고 있는지를 써줘야 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놓은 놈들의 일반항을 써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의 일반항을 써줘야 돼. 됐지? 그런 다음에 K, 변수 K에 맞춰서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해서 어디까지 넣었는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가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라고 봐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선생님 그냥 SN이라고 쓰면 끝나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8이다. 이걸 보니까 3씩 커지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항이라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놈은 자, AN이라고 해볼까요? AN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녀석이다? 맞아요. 공차가 3이면서 첫째 항이 2가 되도록 하는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파트에서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동그라미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아, 저 녀석을 갖다 쓰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놈을 3n-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변수를 누구로 정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n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n 대신에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2가 되고 2 넣으면 5가 되고 10 넣으면 29가 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더해달라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14 더하기 17 더하기 20 더하기 23 더하기 26 더하기 29 더하기 쓰기 귀찮다면서요. 그럼 SN이라고 쓰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왜 시그마라고 해요? SN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한데요? 해서 썼대. 자, SN이라고 쓰고 나니까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드니? SN이 뭔지 알겠어? 자, SN이 뭔지를 몰라. SN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대. 그 말인 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는 이거 10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n이라고 쓰지 말고 10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칠게요. 그럼 S1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주어진 수열을. 근데 이렇게만 써놓고 나니까 주어진 수열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으니 그냥 저 안에가 뭘 뜻하는지를 몰랐던 거야. 하지만 얘라고 쓰니까 어때요? 누구를? 3n-1을 어디서부터? 변수 n이 1인 것부터 해서 어디까지? 10인 것까지 다 나열해서 더했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뭘 뜻하는지 알겠다? 얘를 뜻하는 걸 알겠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친절하고 고마운 녀석이다. 생긴 건 까다롭고 험상궂고 불친절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SN보다는 훨씬 더 친절한 놈이다.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녀석이 누구를 더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이 표현을 꼭 배우자. 이게 오늘 시그마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됐을까요? 됩니까?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또 학생 이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선생님 아까 위에서는 K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N 써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K를 쓴 이유는 여기 맞춰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N과의 구분을 위해서 쓴 것뿐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를 시그마 내가 쓰고 싶은 게 K면 K는 1부터 10까지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켜줘야 되는 건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 변수에 맞춰서만 지켜주면 1 넣으면 얼마가 돼? 맞아, 2 돼요. 그치? 2 넣으면 얼마가 돼? 5 돼요. 3 넣으면 얼마 돼? 8 돼요. 똑같은 거야 어차피.
이해하지? 그래서 자기가 편의에 맞춰서 문자를 잘 선택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처럼 K랑 N이 동시에 쓰여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N이 쓰여지게 될 경우에는 NN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런 때만 K로 바꿔 써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굳이 K라는 걸 안 쓰고 I를 쓰든 J를 쓰든 S를 쓰든 상관이 없다. 저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변수가 맞춰지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걸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조금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식을 한번 써보면, 선생님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냐면, 자, 이 수열은 이 시그마는, 다시 얘기하면 이 수열의 합은, 결국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결국은 이 시그마라는 표현 자체가 뜻하는 바는 수열을 다 뭐한 거다? 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합을 뜻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더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k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더하려고 하는 대상이야. 다른 말로 하면 수열의 일반항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 일반항을 이제 더할 거야. 자,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달래.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다가 누구를 써야 된다? n 대신 1 넣은 걸 써야 된다. 그게 뭘 뜻한다? 첫 번째 항을 뜻할 것이다. 더하기. 자, 여긴 누구 쓰면 돼? n 대신에 2 넣은 거. 그게 누군데? 두 번째 항이래.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자, 쓸 거래. 자, 어디까지 더한 걸 쓸 거래? 맞아요. n 대신에 10 넣은 거. 10번째 항까지. 됐니? 자, 그럼 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n 대신에 얼마 넣어? 1 넣어. 근데 n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n에 따라서 변하는 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야. n이 1일 때도 2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요. n이 2일 때도 2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요. n이 10일 때도 2k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변수만 잘 지켜주면, 그러니까 딱 변수라는 인식만 잘해주면 저게 변수 대신에 k를 쓰든 i를 쓰든 j를 쓰든 상관없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변수에 대한 구분을 잘 하자. 얘가 변수기 때문에 이쪽 뒤에는 영향을 줄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것이다. 됐니? 좋아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여기 아직 오늘은 그 시그마까지만 할 거거든요. 한번 끊어서 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우리는 뭘 배운 거냐? 수열의 합을 배운 거야. 알겠지? 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SN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쓰겠다 안 쓰겠다, 이제부터 쓰지 않겠다. 틀렸다가 아니라 안 쓰겠다. 뭘 쓰겠다? 맞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부터 시그마라는 거의 한글 이름은 뭐다? 수열의 합이다. 그러면 이 시그마로 표현하게 됐었을 때는 이 수열을, 그러니까 내가 더하려고 하는 대상, 그 수열이 누군지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여기 보면 수열의 일반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네. 여기 시그마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변수를 설정해 줄 것이다. 그럼 그 변수에 맞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지를 정할 것이다. 보통 1부터 n까지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쓸게요.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다?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자. 됐니? 자, 그럼 이 수열의 합은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로 배우는 이 시그마라는 거는,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결국 SN을 쓰지 않겠다. 얘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쓰겠다. 다시 얘기하면 저렇게 표현하는데 익숙해지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부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자, 그리고 나서 뭐 한 31까지 더해볼까요? 이런 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됐지? 자,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낼 때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은
항상 누구를 더하고 있을지를 정해야 된다. 첫 번째는 누구를 더하고 있는지를 정하자. 대상을 정하셔야 된다. 그럼 이 대상을 다른 말로는 뭘 뜻하는 거다? 수열의 일반항이 필요하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야? 맞아요. 변수를 설정하면서 변수를 설정할 거야.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설정하게 될 거야. 이렇게 쓰지 말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변수 설정.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변수 설정이라는 거 써놓을 건데 그 변수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뭐라고 많이 쓴다? K 또는 N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K라고 써볼게요. K를 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뭡니까? 맞습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좀 이상하네요. 세 번째 할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첫 번째 항, 그러니까 더했다는 거니까 수열을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지. 얘를 몇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이제 몇 번째 항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살펴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인 걸 알았어. 맞아요. 등차 수열인 걸 알았어. 그지? 그럼 이제 뭘 먼저 찾자? 등차 수열인 거 알았으면 수열 일반항부터 찾자 무조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짜리인 거니까 2n-1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상에다 여기 쓰는 거야. 2n-1이라고 쓸 건데 아까 변수 뭘로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k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서 2n-1 쓰지 마시고 뭐라고 쓰자? 2k-1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이 나왔잖아. k 대신 얼마 넣었길래 1이 나온 거야? 맞아요. 1 넣었기 때문에 1 나온 거야. 그럼 k는 1인 것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 라는 걸 정할 건데 결국은 이 2n-1이라는 게 31이 나올 때까지 넣는 거잖아. 그래서 n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16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16까지 더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수열에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도 갖고 내포해 있어야 되냐면 자기 머릿속에 나열할 줄 안다도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우리 공식 같은 걸 외울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맞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거 나열되어 있는 거를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이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마음대로 쓸게요. K는 뭐 3부터라고 써볼까? 꼭 1부터 1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뭐 2K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나열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알고 있잖아. 의미 자체를. 얼마를 넣자? 3 넣자. 2 곱하기 3 더하기 5. 그 다음 얼마 넣자? 맞아요. 4 넣자. 2 곱하기 4 더하기 5. 그 다음에 5 넣자. 2 곱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넣자? n까지 넣자. 그럼 2 곱하기 n 더하기 5.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으면 머릿속으로 지금처럼 쭉 나열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면 뭐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다 함축적 의미를 담아서 시그마로 표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그마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한다?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찾자. 두 번째는 뭐 생각한다? 변수를 설정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더할지를 정해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걸 제대로 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